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이입니다. 이 상승 파동은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파동 이후에 이 상승 파동이 내려온 파동의 3파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그럼 이 저점을 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 전략상으로 한 파동을. 그렇다면 앞으로 저점을 지금 돌파한 이후에 이 저점은 돌파했어요. 그러면 명확히 이 파동은 마무리 이렇게 됐든 불규칙 파동 이후에 내려온 거든, 근데 불규칙이 맞는 파동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Y가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되돌림이 저렇게 주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불규칙 파동에 대한 Y가 기간 조정으로 나왔던 거라면, 이렇게 짧게 나왔고 기간 나온 거라면 이런 파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규칙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으로 보시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보통 복합적인 파동이었을 때 나오는 1.272 부분에서 정확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 파동은 한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불규칙이 됐든 뭐 하나의 파동으로 봤든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숏 구간과 동일한 롱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카운팅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짧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보는 파동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점 이후에 상승을 좀 반등을 해줬죠. 8%, 9%가량 거의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건 파동 카운팅상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 이후에 대한 하락 파동인 거는 인지를 했어요. 다만 조금 더 내려오면은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간봉상으로는 충분히 반등해야 될 곳이긴 해요. 전저점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다이버스가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하락이든 또는 일단 이 저점은 명확하게 깨졌고, 그리고 이전에 상승했던 상승 파동 이후에 되돌림을 빠르게 주고 다시 상승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도 하방 이탈을 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고점부터 상승했던 파동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파동으로는 명확한 거는 이 저점 이후에 대한 상승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이게 여기서 끝날지 한 번 더 내리는 Y 파동, 즉 보통은 한 파동 이후에 되돌림 333, 333으로 주는 게 Y에 대한 하락 연장으로 보통은 나오는데,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다음 파동은 기간적으로 움직이면 가격적인 면을 보이고, 얘가 가격적인 면을 보이면 얘는 기간적인 면을 보여요. 보통 이렇게 교대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기에는 하락이 너무 짧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승이 가파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이게 조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당연히 두 가지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거라고 아직까진 봅니다. 아직까진 보지만 한 번 더 떨어졌다 가면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알트가 한 번 더 저점을 깼다가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공통적인 부분만 우리는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상승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뭐 하방을 가든 이제부터 올라가든 이러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30분에 뭐 있다고 했었잖아요. PBI였나? 30분 이제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너무 가파른 상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는 안 했어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는 하지 않았지만 소파동 간의 하락 추세는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분으로 보는, 이 단기적인 상승분을 보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고점을 과연 바로 돌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되돌림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가는, 즉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일자로 쭉 올라가면은 하락 추세 돌파하면은 역시 롱을 타야 되는 마지노선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번 더 올랐다가 내려오는 파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얘기가, 즉 X 가격 상승 이후로 바로 하락. 그래서 X 파동 이후에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 추세를 만약에 돌파했다 라고 하면 Y의 연장선보다는 고점을 돌파하는 거나, 아니면 좀 기간적으로 조금 더 우측 행보를 하고 상승을 하거나, 이러한 패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고, 결국 매매할 때 15분 봉, 5분 봉을 보고 매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소파동 카운팅 한번 해보고, 여기 소파동에서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메인 관점은 한 번 더 내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좋은 우리는 롱을 탈 수 있다.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롱을 탈 수 있고, 만약에 주지 않더라도 이 추세 깨면은 우리는 롱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또는 되돌림 주고 상승분을 바라볼 수 있다. 즉 여기가 좋은 롱자리 또는 내려왔을 때 롱자리 두 가지의 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소파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한 파동 이후에 되돌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임펄시브한 파동처럼 움직이곤 있어요. 그러기에는 15분 봉상 첫 파동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5분 봉까지는 내려가 볼만 하겠죠. 자, 이 5분 봉으로 이 첫 시작 파동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임펄시브한가 라고 본다면, 여기 한번 1분 봉까지는 아마 여기 되돌림이 살짝 있을 거예요. 왜냐면 봉이 나눠져 있으니까. 뭐 여기 되돌림 살짝 주고 한 번 더 올렸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파동으로 뭐 카운팅 할 수 있어요. 여기 파동은 5파동 카운팅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리딩 다이아고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이 한 파동 이후에 뭐 불규칙 파동을 하고 뭐 올라가는 파동을 보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여기는 임펄시브한 파동이 불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게 5파동일지언정 되돌림 위에 5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파동은 불규칙 파동밖에 나오지 않아서 리딩 다이아고널은 불가능하고, 첫 파동이 5파동이라면 리딩 다이아고널이 아닌 상태에서 불규칙 파동 이후에 상승분으로 1, 2, 3, 4,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5가 엔딩 다이아고널인가 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파동은 5파동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3파동이 가장 짧지 않은 5파동이 나와야 돼요. 1, 2, 3, 4, 5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엔딩 다이아고널이고, 뭐 아니면 여기까지 5파동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는 조정 파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임펄시브하게 파동 카운팅 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상승으로 여기를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C파동이라고 해도 5, 3, 5파동 카운팅 하더라도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널의 5파동이 3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아고널을 만들려면, 그러면 이 3파동이 가장 짧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3파동이 가장 짧죠. 당연히 1파동도 체크를 해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1파동은 당연히 보시면 3파동이 가장 짧게 나옵니다. 이러면 엔딩 다이아고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 이건 임펄스 파동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 뭐 A, B, C는 가능해요. 여기서 상승 파동의 되돌림, 그러니까 3, 3, 3파동으로는 카운팅 할 수 있고, 여기가 기간 조정으로 보고 다시 상승하더라도 한 파동, 뭐 기간 조정, 뭐 불규칙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가 불규칙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파동 카운팅 대충 봐도 여기는 불규칙이 나오지 않고 그냥 기간적인 파동으로 봐야 되고, 즉 여기 저점부터 상승한 파동은 임펄시브하지 않지만 이게 복합적인 상승으로 보고,
이 파동 또한 기간 조정으로 보서 한 파동 되돌림 위에 끽해봐야 한 파동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러면 3파동 나왔죠. 한 파동, 3파동. 기간 조정 이후에 3파동. 그러면 얼추 한 파동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거나 아니면은 파동을 연장 파동으로 보면 한 파동 이후에 Y 연장 파동으로 해서 여기가 끝 파동. 즉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돌림을 줬다가 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소파동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매매 전략이 나오죠. 두 가지의 매매 전략상으로 이 상승한 파동 이후에 되돌림 롱을 받을지 한 번까지는 더 올라가는 파동을 보는 거죠. 또는 반등 이후에 하락이어도 공통적인 롱이 될 거고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야 될 거예요. 전체로 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값을 체크를 하고 이 파동에 대한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럼 피보나치 값이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됩니다. 고점만 변경을 해서 어디까지 나올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가 저점 손절 걸고 롱 타볼만 한 자리겠죠. 공통적으로 롱이. 그래서 이 저점을 돌파한다면 여기 저점 이 저점을 돌파한다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었을 때 어디를 지켜야 될까라는 거 보면 0.5랑 618은 지켜주는 게 좋겠죠. 이전 X파동 또는 W파동의 고점 부분입니다. 이걸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저점을 깨는 얘가 전체가 X파동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Y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롱을 받기 위해선 손절 라인은 618을 깨면 안 되겠구나. 그럼 618 손절 걸고 롱 진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0.5, 618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올라오더라도 하락 다이버스는 형성이 됩니다. 5분봉, 15분봉 다 하락 다이버스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변경됐을 때에 대한 되돌림 또한 지켜본다면 0.5, 618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구간을 하방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나왔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되돌림 주면 롱 한번 타보자. 그러면 롱에 대한 건 단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숏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거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이게 만약에 X파동이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저점을 다시 깰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에 대한 숏은 손절 라인이 타이트한 곳들을 봐야 돼요. 즉 여기서 이렇게 쭉 미는 하방이 한번 나와서 되돌림을 한번 주어서 전고점 손절거고 숏을 타보는 매매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번 더 올렸다가 하다 나오고 이 하다에 맞춰서 숏을 진입하는 거. 손절 라인은 전고점 이 하나 파동에 대한 고점과 이렇게 있는 하락 추세에 손절을 걸고 숏 타보는 거. 그럼 손절 라인이 타이트한 곳이긴 하겠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고가 올렸던 이 고점부터 이 하락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를 상방 돌파하기 전에 손절 걸고 숏을 타보는 전략. 그 전략은 전 저점을 깰 거라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익절하는 TP 구간이 나오죠. 한번 만약에 618 돌파했다 조금 더 홀딩. 전저점 깨지는 것까지 보고 익절 시작. 숏에 대한 T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 자리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죠. 전략이긴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롱이 우세해요. 그래서 롱을 어떻게 잘 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숏은 짧게 먹어야 되는 구간이고 아직은 그리고 롱은 좀 길게 먹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아직 숏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롱과 숏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숏은 어느 정도 잘 익절을 했고 숏은 이쯤에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생방송 때 여기 조금 내려왔을 때 추세가 깨지기 전에 여기 부분에서 약익절을 했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다. 이때도 홀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점 깨는 거, 이 저점 깨면서부터 익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익절하고 이때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 거 보고 숏을 일단 본절에 걸어놨어요. 이 숏은. 롱은 아직도 들고 있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내려오더라도 이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깐부에서도 했던 건데, 어제 방송이죠. 어제 깐부 매물대를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자리가 89.4K부터 90.5K 정도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잘해주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반등을 바라진 않았어요. 저는 내려온 파동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재차 빠지는 파동으로 봐서 저 또한 진입은 했고, 반등하는 거 이미 여기선 2번 진입했어요. 이때도 생방송 때 이때 진입을 한번 했고요. 바로 진입하겠다라고 하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진입을 또 한 번 해서 평단이 한 이쯤 됐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익절을 한다는 게 풀익절이 나가버렸어요. 요걸 못 먹었다, 이만큼을.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건 뭐 제 실수니까 제가 매매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딴짓하면서 하면 꼭 그런 부분이 생겨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건 Y에 대한 연장으로 한 번 더 내려와주면 더 좋은 우리 매물대를 이전 생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자리 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까지 와주지 않고 공통적인 롱은 탔으나 이렇게 반등하는 파동이 형성돼서 이래서 공통적인 롱을 타는 이유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상승으로 인해서 또는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수익을 벌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쌤, 혹시 올해 더 큰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없을까? 이번에는 제대로 알트 장을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다들 들어가면 먹어 하는 장이 좀 부족하죠. 왜냐면 다들 대부분의, 예를 들자면 뭐 솔 같은 경우, 솔은 롱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에 손절 걸고 타야 된다. 이 매물대 자리까지도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반등했습니다. 아무튼 이 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했어요. 정보점 살짝 떨어지고 지금 행보가 맞춰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상승이 그냥 되는 건 원래 큰 게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상승이 있으면 배럴이 있어야 돼서 그만큼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자요, 경바.